한국의 지소미아 결정으로 한미일 외교 판도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최근 미국의 마크 밀리 합참의장이 일본의 아베 총리를 만나 지소미아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정확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미국 군사 관련 가장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진 언론 마린타임스의 보도를 통해 쉽게 예측이 가능합니다. 마린타임스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의 모테기 외무상이 이렇게 말합니다. 최근 북한 관련 상황을 논의하였고 한미일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견해를 미국과 공유했다면서 미국과 일본이 한일 정보 공유 협정의 중요성에 동의하였고 일본의 모테기 외무상이 한국에 방문하여 미국과 합의한 메시지를 한국에 전달하겠다는 약속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여기까지만 보면 미국과 일본이 일심동체가 되어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를 가만히 놔두지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일본이 자신들의 입장을 최종적으로 확정하여 미국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일본 요미우리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지소미아 연장을 위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철회하지 않기로 최종적으로 결정하였음을 미국에 통보하였습니다. 또한 일본의 비상식적인 수출 규제를 수출 관리라 표현하며 일본의 수출 관리는 안전 보장상의 문제로 한국 측이 먼저 대응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일본은 지소미아를 잃더라도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유지해 아베 내각의 일본 내 지지율을 유지하겠다는 전략일 것입니다. 일본의 참의원 선거는 끝났지만 중의원 선거가 남아있기 때문이죠. 아베 총리는 자신의 지지율을 최상으로 끌어올린 후에 총리의 권한으로 중의원들을 해산하여 재선거를 치르려 하고 있는데 그 시점이 임박하였기 때문에 절대로 수출 규제 철회를 쉽게 못하는 것이죠. 만약 수출 규제 철회를 하였다가는 일본 극우들의 표를 완전히 잃게 되니까요. 그런데 미국 입장은 일본과 전혀 다릅니다. 한미일 중에서 지소미아를 통해 가장 큰 이익을 얻는 곳이 바로 미국이기 때문이죠. 중국의 21세기 해상 실크로드 계획인 1대1로 프로젝트에 맞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인도태평양 전략을 공식 석상에서 천명하였는데요. 벌써 이를 위해 1,2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만들었고 앞으로 2,000억 원 이상을 추가로 투자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중국의 1대1로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이 바로 누가 아시아 지역에서 주도권을 잡느냐인데 한국이 지리적으로나 경제 규모로 보나 매우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소미아가 종료된다는 것은 미국 입장에서 치명적일 수밖에 없겠죠. 미국은 일본이 자신들의 뜻에 따르지 않으면 여러 가지 루트로 압박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일본에는 미군 5만 4천 명이 주둔하고 있는데 일본이 부담하고 있는 방위비를 4배 올려야 한다는 뜻을 트럼프가 일본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20억 달러이니 80억 달러. 하나로 9조 3,360억 원을 내라는 것이죠. 이외에도 지금 보시는 이 영상들을 통해서 미국이 실질적으로 한국과 중대한 계약들을 다수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일본이 얼마나 심한 압박감을 느끼고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드렸습니다. 위 영상들은 영상 아래 링크 남겨둘 테니 아직 못 보신 분들께서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의 한국은 미국과 일본의 말에 고분고분 따랐던 몇 년 전과는 너무나도 다른 외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와 그의 측근들이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서 막말을 내뱉어도 제 아무리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청와대를 찾아 지소미아가 연장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해도 문재인 대통령의 답변은 한결같았습니다. 안보상 한국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수출 규제를 시행한 일본과는 군사 정보를 공유하기 어렵다 라며 지소미아에 대한 한국의 입장은 변하지 않을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으로 가장 곤란한 상황에 빠져있는 국가는 바로 일본이죠. 삼성, SK, LG 등의 한국 기업들이 일본의 수출 규제 품목들을 국산화 및 대체 수입처를 찾는 데 성공하면서 이제는 일본의 수출 규제가 오로지 아베 내각의 지지율을 위해 존재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미국은 일본이 수출 규제를 철회하고 한국과 지소미아를 유지하기를 원하고 있을 텐데 일본이 반대의 선택을 하게 되면서 미국의 타깃은 자연스럽게 한국이 아닌 일본으로 돌아가게 된 셈이죠. 지소미아 종료라는 카드 하나로 한국에 겨냥됐던 미국의 화살이 한방에 일본을 겨누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일본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유지하는 대신에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일본산 자동차에 25%의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것과 일본 내 5만 4천 명의 미군 주둔 비용이 현재보다 4배 더 많은 9조 3,360억 원으로 오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본 정부가 의도적으로 개입해 엔화의 가치를 낮추는 것까지 강한 압박을 받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 엔저를 기반으로 한 아베노믹스 자체가 흔들리는 것으로 최근 우크라이나 스캔들로 탄핵 압박을 받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보다 아베 총리가 탄핵당할 확률이 더 높아질 겁니다. 오늘도 지식스쿨입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를 앞두고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과 마크 밀리 합참의장 등 미국 수뇌부가 잇따라 한국에 방한하면서 지소미아 종료 철회와 방위비 분담금 6조 증액에 대한 문제를 두고 전면 압박에 나서고 있습니다. 미국은 세계 경찰국가 면목 포기를 하고 있다. 트럼프에게 동맹은 상업적 대상이다 등의 전세계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그럼 미국의 돈을 받는 나라가 있어 알아봤습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미국은 지난해 방위비 협정을 통해 올해 우리 국민의 혈세를 1조 원 넘게 방위비 분담금으로 챙겨갔는데요. 내년에는 최소 6조 원을 받아야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미국이 주둔하며 오히려 돈을 받는 나라가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작은 나라 지부티인데요. 지부티는 수에즈 운하를 통해 아시아의 제품들이 유럽 각국에 운송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나야 하는 홍해의 유일한 길목에 위치한 이 나라는 인구 80만으로 우리나라로 비교하자면 전라도보다 작은 나라입니다. 해상 수송로는 물론 자국 군사기지를 이용해 아프리카와 중동 전역에 신속하게 파병할 수 있는 매력적인 전략 요충지이기에 자국의 지정학적인 위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군대를 주둔하고 싶어하는 나라들의 기지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주둔비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돈도 받고 공짜 안보까지 누리는 지부티는 미군부터 시작해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중국, 심지어 일본의 자위대까지 주둔하고 있습니다. 나라들의 군대 주둔을 허용하는 대가로 자국 GDP의 5%에 해당하는 주둔비를 벌어들이고 있는데 미국은 미군 주둔비로 지부티에 연간 약 6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700억 원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한미 방위비가 1조인데 지부티라는 나라 대단하지 않나요? 우리나라 역시 못지않은 동북아시아의 요충지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이 최근 천명하고 있는 인도태평양 전략에 꼭 필요한 군사 요충지인데요. 그래서인지 지소미아 종료가 미국에겐 정말 중요한 요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미국에게 700억 받는 나라 지부티,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지소미아 종료가 3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미국도 한일을 마지막까지 설득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한미일 협정 유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한국뿐 아니라 일본 쪽에도 강하게 압력을 넣고 있다고 하는데요. 미국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지소미아 종료 철회가 아니라 동결을 하는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주고 있는데, 즉 종료 유예안을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청와대는 미국이 제시하는 지소미아 동결도 원칙에 위배된다며 종료 의사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지소미아는 한국 이명박 정권 때 1차로 시도했다가 취소되었고 2차 박근혜 정권 말기 어수선한 상황을 이용하여 속전속결로 처리된 면이 있습니다. 그만큼 미국도 이번에 종료가 돼버리면 다시 체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인데요. 한국도 일본의 경제보복 철회 없이는 종료한다고 하고 있고 일본도 철회 의사가 없다는 것을 미국 측에 제시했기 때문에 그대로 종료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입니다. 한 매체는 지소미아가 종료될 경우 미국의 플랜 B의 하나로 T사,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을 강화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는데, T사는 한일 간의 미국을 경유해 간접적으로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약정입니다. 하지만 T사 업그레이드 보도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아직도 그런 안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지소미아는 군사정보 공유 측면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식물협정에 불과합니다. 지난 12월 20일 독도 상공에서 일어난 일본 초계의 저공비행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군사정보 공유가 제대로 안 되는 허울뿐인 협정임이 명백합니다. 지금도 일본은 독도 상공에서 일본 초계기에 한국이 공격용 레이더를 작동했다면서 한국 비판의 수단으로 삼고 있습니다. 일본 자위대가 보유한 첨단 감청 정보 등 특수한 정보를 항공에 제공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고, 지소미아로 파생된 상호 군수지원 협정은 한반도 유사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한 조항으로 볼 때 구한말 일본의 조선 침략에 내세웠던 명문과도 같은 호재를 만들어준 꼴이기 때문에 이번 지소미아 종료가 자주독립의 선언과도 마찬가지가 된 것입니다. 아베 정권의 조상은 109년 전 조선 침략의 문을 연 자들로서 1894년에 일어난 동학농민운동을 신의준 선물이다 칭하며 조선 침략의 비밀로 삼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지식인들은 현재 미국의 방위비 인상 압박이나 미일 지소미아 연장 요구의 모습을 보고 통탄을 금치 못하고 있는데요. 지난 역사를 보면 가스라 테프트 밀약, 포츠머스 조약,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등 지난날의 역사를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특히 가스라 테프타 밀약이 주목받고 있는데, 이는 1905년 7월 미국과 일본이 필리핀과 대한제국에 대한 서로의 지배를 인정한 협약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은, 첫째, 미국이 필리핀을 통치하고 일본은 필리핀을 침략할 의도를 갖지 않는다. 둘째, 극동의 평화 유지를 위해 미국, 영국, 일본은 동맹관계를 확보해야 한다. 셋째, 미국은 일본의 한반도에 대한 지배적 지위를 인정한다. 지소미아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일본을 중심으로 태평양주의 국가들이 움직이고 한국은 일본보다 더 중요한 방패 역할로 보는 면이 있어서 한국이 지소미아 종료를 원하는데도 일본이 끝까지 희망을 놓지 않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18일 고노방 이상은 에스퍼 국방장관과 회담하면서 지소미아 연장 의견을 공유하였고 한국의 종료 재고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환심을 사기 위해 이날 고노방 이상은 일본 정부가 검토 중인 중동 해역의 자위대를 파견하는 안을 미국 국방장관에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일본은 중동 해역 자위대 파견은 연합이 아닌 일본 독자적으로 파견하는 안이라고 설명하며 에스퍼 국방장관도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이처럼 일본은 지소미아 연장을 위해 미국의 환심을 사기에 필사적인데요.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의 만남에서 8조 원에 가까운 옥수수를 산다고 했다가 여의치 않자 발뺌하였지만, 대신 9월 25일 미 무역 협상이 타결되며 일본은 70억 달러 농산물 시장을 개방하며 미국의 환심을 사기도 했습니다. 또한 일본은 자신들의 의견을 피력하기 위해 연간 1조 원에 가까운 노비 자금을 뿌리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이는 한국이 사용하는 예산보다 10배나 많은 금액입니다.
일본의 전방위 로비로 지소미아 연장 압력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잘못된 역사는 절대 반복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개헌을 통해 전쟁 가능 국가를 꿈꾸는 아베, 유사시 한반도 자위대 진입도 가능한 지소미아, 독도는 자국 땅이라고 끝까지 주장하는 일본. 지소미아 만료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미국의 연장 압박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만약 연장이 안 될 경우 우리 정부에 대한 고강도 비판 성명을 준비 중이라고 밝히고 있고, 미군 고위급 인사까지 잇따라 나서며 지소미아 연장과 방위비 증액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미 행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장관급을 비롯해서 다양한 차원에서 지소미아 유지를 바라는 언급을 해왔다. 한국이 끝내 한미일 3국 협력 강화를 바라는 우리의 요청을 거부할 경우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파장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한국이 미국 입장을 수용하지 않으면 퍼펙트 스톰이 불어닥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일본 뉴스 기사에 중국문제연구소장이 한국이 지소미아 종료 연기가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밝혔는데 그 내용이 충격적입니다. 8월 22일 한국은 지소미아 종료를 선언했지만 그 이틀 전인 20일에 한중 외교장관 회담을 하고 지소미아를 계속할 경우 국교가 단절될 정도의 압박을 중국 측으로부터 받아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일 지소미아는 북한과 중국 등의 군사 동향을 정찰하여 비밀리에 일본에 통보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연구소장 말에 따르면 한국의 정보를 비밀리에 일본에 전달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이것은 사드와 큰 연관이 있습니다. 실제로 2016년 7월 사드 배치를 결정하고 2016년 11월 지소미아를 체결한 것만 봐도 둘이 큰 관계가 있음을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드의 운용 주체는 미국이고 지소미아가 없으면 X밴드 레이더에서 수집한 정보를 일본으로 바로 전달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사드가 한국 영토에 있어 한국 동의 없이 삼국 공유 시에는 주권 침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소미아 체결로 한국 동의 없이 바로 일본으로 정보 제공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중국이 사드 그 자체보다 지소미아를 통한 한미일 3국의 정보 공유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을 했던 것입니다. 중국은 한국이 지소미아 종료 언급을 하자 사드 여파로 중단됐던 한중 국방전략 대화를 10월 20일부터 3일간 베이징에서 5년 만에 재개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서 지소미아 종료는 주권국가의 자주조건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크게 환영하기도 했습니다.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6월 G20 정상회담 때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드에 관해서 재차 반대 입장을 피력한 것만 봐도 얼마나 민감하게 생각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드의 한반도 배치와 관련해 해결 방안이 검토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이 사드에 민감한 이유는 미국 주도로 유럽에 배치된 유럽형 미사일 방어 시스템으로 러시아가 미국에 얼마나 어떻게 군사안보적 견제를 당했는지 봐왔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최근 미국의 중거리 탄도 미사일 배치에 대해서도 상당히 민감한데 미국은 일본, 호주 또는 한국에 배치되길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미 사드 사태를 겪었기 때문에 단호하게 중거리 탄도 미사일 배치에 대해서 거절을 했지만 미국은 중국으로부터 한국을 떼어놓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사드와 지소미아는 한국 경제에 큰 타격을 주었음에도 특별한 보상이나 대우를 받지 못한 채 일본에게 수출 규제를 당하고 미국의 방위비 인상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소미아 문제의 열쇠를 일본으로 돌림으로써 미국의 압박을 회피하는 전략을 쓰고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이 수출 규제를 철회하면 지소미아 종료를 재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본 국민의 정서상 아베가 수출 규제 철회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완벽히 지소미아 종료 명분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고위급 인사가 잇따라 방하는 데 대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미국 당국자가 와도 지소미아 종료가 철회될 수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서 일본 일반인들의 생각을 보면 더욱 지소미아 연장은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일본의 태도 변화 없이 지소미아를 연장하면 미국의 압력에 굴복해 명분과 실리를 모두 잃게 될 뿐이다. 지소미아를 파괴하면 무엇을 잃을까 벌써부터 기대가 된다. 원칙을 사수하세요. 일본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좋은 것. 모두 자기들 책임이고 결과도 수용하세요. 일본은 일본 수출 규제 철회 없이 지소미아를 연장하든 아니면 종료하든 한국만 피해를 입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이미 이해 득실을 다 따져보고 내린 결정입니다. 지소미아 연장으로 일본의 방패막이 되어 중간에서 중국의 견제를 지속적으로 받느냐, 지소미아 종료로 주권국가의 정당한